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사랑에도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아니, 이 질문에 앞서 사랑은 인간이 만든 것이 맞기는 한 걸까요? 인간이 사랑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게 이성이든 동성 간의 연애 감정이든 동료애든 전우애든요. 누구는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300일이다, 600일이다, 900일이다. 무슨 대학의 무슨 교수의 연구팀이 언제 연구한 결과가 어떤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듣고 보면 이상합니다. 이런 신빙성 없는 이야기일수록 엉터리 디테일이 자주 붙으니까요. 하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도 그 열렬함이 평생 가는 건 분명 아닐 테니까요. 사랑을 시작한 연인의 불꽃 같은 사랑이 사그라드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적당 덕후가 모신 찐 연애 덕후, 연애 초고수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찐 연애 덕후, 연애 초고수님, 쑥스런 TV의 지숙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는 조금 제가 스스로 동의하기는 좀 다소 민망스러운데요. 갑자기 겸손 모드, 초겸손 모드로 가시네요. 연애 덕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연애 초고수인지는 모르겠고 연애 덕후는 맞는 것 같아요. 덕후와 고수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덕후는 그냥 본인이 그거를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초고수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지에 이르셨으니까 연애 상담을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너희 TV의 쑥스런 TV라는 연애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구독자가 65,000명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애 상담으로 구독자 65,000명을 모으는 분이 연애 고수가 아니면 세상에 누가 고수일까요? 저보다 더 뭐 고수이신 분들은 뭐 많죠. 정말 솔직하게 쑥스런 TV 지수님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연애 카운슬링의 최강점은?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좀 음. 상처를 받을지언정 직구로 얘기한다는 게 저의 최장점인 것 같아요. 돌려가기 없고 네.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돌려차기 않는 없고, 스타일. 내귀에 캔디 없고 네. 네가 듣기 싫든 말든 나는 내가 느낀 바를 그대로 전할 팩트만 거야. 얘기한다. 약간 이런 그렇죠. 거.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그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나 방송이나 다 똑같은데 연애 상담하면 그냥 딱 그 얘기잖아요. 쌀로 밥 짓는 얘기. 콩으로 메주로 된장 만들지 이 얘기예요. 라면을 잘 끓이려면 맛있게 끓이면 돼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포장지에 적힌 대로 하면 돼. 아니,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돌려가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팍팍팍 느끼는 대로 해주시죠. 네. 쑥스런 TV 지수님의 가장 큰 강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런 TV 지수님은 물건이나 식재료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유통기간, 최근에는 뭐 유통기간이란 말 상력됐고 상미기간, 유효기간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사요. 진짜요? 전 잘 안 봐요. 네. 아, 정말요? 네. 유통기한 남아 있겠지 이러고 그냥 사요. 그러시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물건 살 때. 상남자시다. 사랑에도 유효기간,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1년이든 3년이든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하. 보편적으로는 그 불꽃이 튀는 시기는 1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간은 유지되는군요. 네. 불꽃이 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랑이긴 하지만 사실 평생 내내 불꽃이 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안정 단계에 들어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커플은 안정 단계에 들어서고 어떤 커플은 그렇지 않고 불꽃만을 남긴 채 서로의 갈 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두 가지를 가장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민스러우시죠? 그 진짜 고민스럽네요. 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의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뭐 이 정도면 우리 이제 의리지 의리. 사랑이 아니고. 근데 그런 의리야말로 진짜 사랑 같아요. 라는 생각이 전 자주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로를 아껴주는 커플들을 보면
불꽃이 타는 순간은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이후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숙하고 잘 알아서 커플들 보면 되게 배 아플 때가 있는데 네. 서로 그냥 알코올 담고 꽁냥꽁냥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음. 서로 그냥 슬쩍 쳐다봤는데 서로가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아는 듯한 느낌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 많이 뭐 얘네들은 마치 뭐 케이팝 팀들이 케이팝 아티스트가 서로 안무 짜서 맞추고 움직이는 듯이 그런 걸 볼 때 이건 좀 부러운데? 그런 거야말로 뭐 한두 해 불꽃 같은 사랑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전우애든 동료애든 뭐든 간에 그런 게 저는 가장 부럽더라고요. 사랑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이 있는 반면에 남은 열기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그런 유형의 또 사랑 종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적외선 사랑, 잔열과 온열로. 꼭 엄청 뜨거워야지만 사랑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유 저기 뜨거우면 금방 탑니다. 불타 죽죠. 그렇죠. 연료가 각자가 가진 연료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가능한 한 열효 효율을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오래 태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저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사랑도 영원 불멸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급적 그것을 온전한 형태로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 사랑의 유지 보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공계라서 이공계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랑을 처음에 생성할 때 생성하는 제네레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랑에 필요한 물질들을 모아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만 진짜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는 유지 보수. 끝까지 그대로 만드는. 근데 그게 별로 티 안 나는 일이잖아요. 유지 보수 해봤자 그 사랑의 모양이 하트든 축구공이든 농구공이든 아니면 배추처럼 생겼든 무엇이건 간에 그 형태를 그대로 가능한 한 원형을 유지하려고 가는 노력이 훨씬 더 힘든 것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오늘 사연들을 쭉 읽어드릴 텐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사연은 사랑의 유지 보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29살 여자분이네요. 아이고 심각한 사연입니다. 아직 수입이 없는 남친에게 당장 필요한 돈을 100만 원 정도 제가 먼저 나서서 시원하게 빌려줬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았으면 하고 생각해요. 당연하겠죠. 그쵸? 그런데 남친은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없는 돈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하. 일단은 남녀 네. 사이의 금전적인 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긴 하긴 한데 친구 가족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뭐 누구든 네. 누구든 특히나 이제 연인 사이라면 연인 관계 음. 돈 얘기를 하는 게 서로 너무 이제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큰 돈이면은 이게 좀 받아야 되긴 하긴 하겠지만 이제 29이고 직장 생활하고 계시다면 네.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선의로 먼저 줬다면 100만 원 큰 돈입니다. 아니, 큰 돈이긴 하긴 한데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없으면 당장 어떻게 되는 돈은 아니니까 저라면 없는 돈이다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이제 절대 금전적인 거래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안 줘도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뭐 그냥 좋은 선물 하나 사줬다 셈 치고 잊어버리는 게 저는 심산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다 할 말씀이시죠? 네. 남자친구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취준생이나 공시생이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뭐 이 생활도 굉장히 오래됐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저도 뭐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렵네요. 이 경우에는 지숙님 덕담 한마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덕담 하나 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끝까지 가봐. 그 남자의 미래에 뭐가 있을지 너도 모르잖아. 또 혹시 모르죠. 또 남자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거 그렇죠. 고마워서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배로 더 갚아줄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이 앞으로 쭉 함께 하신다면은 네. 평생 생생낼 거리입니다. 그쵸. 네. 위기철 때마다 내가 그때 힘들 때 도와준 게 진짜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생색템 장착하셨고요. 그런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고민이 많은 26살 남자입니다. 처음에 상대 여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무심하게 대해서 그런가요?
지금은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문제는 제가 많이 좋아하게 되면서 생깁니다. 정이 들면 제가 생각이 많아지고요. 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많이 좋아하게 되면 제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 생겨요.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이 차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코. 근데 여자들은요. 네.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네. 남자다움이 있냐 없냐 거기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느끼는 남자다움이란 그리고 내면의 강인함, 외면의 강인함도 있지만 그런 좀 단단하고 강인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기가 네네.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남자를 볼 때 아, 저 남자 되게 남자답다, 매력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 남성분이 많이 좋아하게 처음에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이 호감을 가졌다가 갑자기 이제 좋아하게 되면 그런 본인의 내면에 불안하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 나약한 모습을 여자에게 여과 없이 내비치면 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선 두 가지 포인트를 정말 핵심 잘 말씀해 주신 첫째 포인트는 여성들이 생각하는 남자의 남자다움이라는 게 3대 200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남자다움이 여성들이 설레는 남자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런 거겠죠. 왜 여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섹시하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남자가 막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볼 때. 보통 남자들이 그 말을 진짜 이해 못합니다. 저도 잘 이해 못하겠어. 아니 뭐 일을 하는데 그게 왜 섹시해? 그거 잘생긴 남자가 일하니까 섹시한 게 아닌가? 아니요. 생긴 거랑은 얼굴과는 물론 잘생긴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 더 그렇겠지만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네. 남자가 자기의 일을 되게 확신에 차서 되게 몰두해서 그 일을 열심히 잘 해내는 모습을 볼 때, 그 일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생존력이 강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에서 남성다움과 섹시함과 강인함 이런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리더십 있고 추진력 있고 뭔가 좀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남자답다, 믿음직스럽다, 매력 있다. 그 위기가 생겼을 때나 트러블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라면 맡기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다가 떨어뜨려놔도 먹고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뭐 생활력도 강하고 다부지고 뭐 이런 그쵸. 남자를 볼 때 남자답다, 매력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죠. 저 남자 데리고 환불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남자라면 내가 뭐 믿고 살아도 되겠다 뭐 이런 그쵸. 느낌 드는 그런 느낌. 이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남자분 26살 남자분은 누구를 상대 여성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연애 상대는 엄마가 아닙니다. 맞아요. 엄마도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면 싫어해. 그러니까 엄마도 괴롭지. 엄마도 싫어해. 엄마도 괴로운데 왜 여자친구를 괴롭히려고 그래.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차이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분을 이렇게 뭐 탓하거나 그런 상담이 아니니까 네.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좀 좋아질까요? 보통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돼. 근데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줄 사람은 엄마 말고는 엄마도 싫어해. 엄마도 엄마가 아닌 것 엄마도 같아요.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뭐 포장을 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상대방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기의 불안함이나 자기의 내면은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비치는 거는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상대로 나를 느끼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면이 있는 그대로의 내면과 지금 자기의 욕망을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솔직한 마음, 솔직한 느낌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욕망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욕망을 불안한 내면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포장이 아니지 오해지.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야, 힘내자. 할 수 있어. 우선 여자친구는 엄마가 아니란다. 다음 사연 계속 가보겠습니다. 또 남자분입니다. 이상형인 여자분이랑 소개팅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이상형이 소개팅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3부터까지 했는데 3은 3번까지 만나셨다는 거죠. 이후의 만남을. 상대 여자분이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큰 병을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큰 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병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만나도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늘도 무심하시다.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서 잘 돼가고 있는데 큰 병을 치료받으신 적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음. 그 병이면 사실 평생 치료잖아요.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계속 주의하고 그쵸, 관리하고 그쵸, 치료해야 그쵸. 되는 병이고요. 진짜 고민 되겠네요. 어떻게 답변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거는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이 여자분은 재발하지 않았을지 계속 검사해야 되고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고 네. 먹는 거나 생활 습관이나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는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 여자분에게 마음이 있는지 자기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인지 그럴 만한 사람인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막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그거를 누군가의 건강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 정도 단계에서 3푸터 정도까지는 아직 뭐 이렇게 사귀거나 뭐 관계가 깊어지기 전이니까 본인이 그게 정 부담스럽고 고민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는 시작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전 더 괜찮다고 봐요. 또 헤어져요? 꼭 뭐 헤어지세요 뭐 이건 아닌데 네. 본인이 그게 너무 부담이 되거나 감당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거나 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크다면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정말 다 꼼꼼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크다면 좀 잔인한 얘기지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나쁜 수를 다 생각해서 그것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을 때 사랑을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드네요. 참 소개팅을 했는데 이상형이 나왔다고. 하늘도 무심하시다. 네, 소개팅에 이상형이 나오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숙소런 TV 지숙님의 이상형은 어떻습니까? 저요? 네. 저는 어릴 때는 막 딱 이런 거요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저는 이것도 추상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대화 코드가 유머 코드랑 대화 코드가 전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같은 지점에서 웃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대화 코드나 네. 유머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좋고, 솔직히 얘기하면 외적으로는 저는 약간 피지컬이 몸이 좋은 남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머슬 벌키. 네. 그러니까 마동석류. 그 정도는 까진 아닌데, 아니고, 그 네. 정도는 아닌데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음, 근데 운동 좋아하는 남자들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 이제 몸 관리가 되어 있는 남자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이상형은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연애 고수들의 이상형은 항상 이렇게 모험 답안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다음 사연 가볼게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성격이 솔직하고 털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성격이 솔직하고 털털하다고 말하시는 분치고 그런 분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쑥맥이고 연애 경험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남자는 저에게 맞추려고 해주지 않거나 많이 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제 성격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지금 저는 5년째 솔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죄송한데요. 어떤 걸 노력해 볼까요? 제 스펙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스펙을 높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이미 30대 중반인데 뭐 스펙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을까요? 뭐 이 집 와서 뭐 자격증을 딸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그 학위를 뭐 박사학위를 받으실 건가? 그러니까요. 뭐 뭐지? 갑자기 공부를 뭐 또 할 건 아니고 하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여자의 스펙은 나이와 외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팩폭을 하신다. 굳이 스펙을 높일 수 있는 30대 중반이면 방법이라면 나이 탈락입니까? 이미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요. 어머나. 어리고 예쁜 게 저는 여자의 가장 고스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 세상에, 네, 그런 말씀을 태연하게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이런 무서운 분. 저는 이 첫 문장이 걸리는 게 솔직하고 털털하다. 라고 이 문장이요. 그쵸. 본인은 솔직하고 털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이성이 봤을 때는, 남자가 봤을 때는 다소 드세 보인다. 나쁘게 표현하면 뭐 우악스럽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는 네. 조금 별로일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반대의 성향에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이런 면이 약간 쑥맥이고 좀
말수도 적고 음. 좀 내성적이고 이런 남자분에게는 그런 와일드한 면이 좀 매력으로 느껴졌을 수 있지만 이 여자가 원하는 남자답고 리더십 있고 추진력 있고 막 매력 있고 이런 남자들은 보통 그런 드센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성격이 솔직하고 털털하다고 말한다는 거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남자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남자 상관없이 저는 제 욕망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네. 네, 욕망이 솔직한 건 좋은데요. 욕망을 표현할 때는 그거야말로 TPO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문화권이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나 미덕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쑥맥이고 연애 경험이 없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남자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내 친구 우리 형이 형 친구인 원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그것은 약간 이치인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치인데요. 근데 또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나를 좋아해 주는 분이 있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럼요.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5년째 솔로인데 어떤 걸 노력해. 근데 30대 중반인데 5년째 솔로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연애를 포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언제 솔로라는 거는 확실하게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눈이 높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자기의 높은 눈의 기준만큼의 이제 본인의 외모가 조금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야, 진짜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자꾸 외모 얘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요. 네, 현실이니까. 네, 지순이처럼 외모가 아주 기준이 높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 쑥스러운 TV 지순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시죠? 너무 알고 싶습니다. 쑥스러운 TV를 너희 TV에서 검색해 보시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미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부 마지막 사연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남자분입니다. 34살 남자입니다. 4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여자친구 집안은 기독교이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자친구 집안 종교는 기독교이고 여자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4년을 연애하고 결혼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결혼 후에는 같이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하네요. 그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래요. 여자친구가 사귈 때는 교회 다니는 거 본 적이 없었는데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열심히 같이 다니자고 합니다. 종교를 약간 강요당하는 느낌이 부담스러운데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너무 고민이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와 종교는 건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종교관이나 그렇죠. 정치관은 누가 한쪽이 뭐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특히나 종교는 이건 신념과 믿음과 뭐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요해서 그게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종교를 원치 않는데 같이 가자고 강요하는 건 저는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큰일 났네요. 또 헤어집니까? 만약에 이 남성분이 나는 교회 나가는 거 부담스럽고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여자 쪽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만 결혼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의 강요라면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또 팩폭을 그냥 와.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종교는 어떤 종교건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되잖아요. 굳이 가고 싶지 않다는데 그걸 억지로 강요하고 억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한국만의 좀 독특한 문화 같은데 그러니까요. 가족은 다 종교가 같아야 돼. 아니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뭐 어때요? 엄마는 교회 가고 아빠는 절에 가고 그 반대가 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는 가고 나는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인정 안 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게 아마 근본주의 같을 텐데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는 가족이 되거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친구 될 수 있잖아요. 네. 사랑보다 사람보다 종교가 앞서니까 우선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여기에도 실제로 그렇게 답을 해주신 거죠. 네. 친구야, 사랑과 종교에서 종교가 우선은 아니란다. 도저히 못 헤어지겠고 꼭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면은 뭐 교회를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싫으시면은 안 하는 거죠. 야, 결국은 가치관의 충돌이네요. 자기는 종교가 없고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이 더 중요해.
그러면 나에게 종교가 생기신 거를 내가 감당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다면 사랑을 포기하는 거고 그쵸.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이렇게 강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여자분은 이 남자분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다시 거기서 팩폭을 막 역시 대단하신 분. 알겠습니다. 결국 뭐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죠. 상담을 해주고 누가 조언을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결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 결정 피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를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2부 첫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후반 여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자친구는 30대 중반입니다. 1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에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남자친구가 이혼 가정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싫어하세요. 남자친구가 이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얘기겠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좀 꺼림칙하시대요. 남친은 저보다 스펙, 학벌 훨씬 좋긴 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혼 가정은 안 된다고 남자친구를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결혼이 어렵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이 남자 놓치면 평생 후회하고 원망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예. 이혼 가정이라서 뭐 얼굴조차도 안 보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는 너무 편견이신 것 같은데, 너무 편견이 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모님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이 남자를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이 남자에 대한 확신만 확실하게 있다면 저는 부모님의 반대 물론 있지만 그래도 네. 저는 결혼을 하는 게 전 더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정도 본인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되는 거예요. 우선 이제 여자분의 부모님이 상대 쪽이 이혼 가정이라 싫다고 하는 거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집안이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좀 유복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친구가 나보다 스펙도 쪽 학벌 훨씬 좋대. 능력 있는 친구야. 그죠. 근데 그러니까 둘이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 살아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워낙 지금 자기 집이 잘 살고 유복하니까 부모님이 지원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을 만족시킬 수 있어. 편안한 삶을. 그렇죠. 처음부터 그죠, 그때 신혼 때부터 다 갖추고 사는 갖춰놓고 사는. 예, 그걸 이제 놓치기 싫은 거고 결국은 이건 고민이 아니라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혜택도 다 받고 싶고 이 남자는 놓치긴 아깝고. 그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유아적이다.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렵지는 않을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시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존적이고 아직은 독립심이 좀 부족한,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이 부족한 그러니까요. 면이 오히려 더 문제인 거지. 이 남성분이 이혼 가정이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부족한 독립심과 자립심이 부족한 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구야, 너가 문제야. 미안해 친구야.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렇게 고민한다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이 원하는 상대와 가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남자를 놓아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더 좋은 그래서, 여자를 만날 수 있게. 저는 이제 어우 진짜 무서운 분. 그런데 저는 이 사연 주신 여자분보다는 30대 중반의 남자친구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친구 너 생각은 어떠니? 너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안타깝고. 근데 요즘에 워낙 이혼 가정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좀 그런 건 아닌 것 많겠죠?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집안에 드릴 그게 뭐 며느리건 사위건 간에 자기네처럼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겠죠. 아니 이혼 가정이라는 게 무슨 흠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내가 말도 선택한 안 것도 되는 아닌데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죠. 무슨 소리야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더군다나 남자친구가 괜찮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무슨 상관이야. 그럼 오히려 대단한 거죠. 반대로 생각해야지. 야, 그래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가 잘 컸구나. 대단하겠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물론 아이들은 잘 클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28살 여자분이고요.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잘 잡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남친은 너무 미안하다고 울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절 붙잡습니다.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좋아했어서 칼같이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는 남친의 말 믿어도 될까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 저도 지숙님 답이 예상됩니다. 바람은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걸렸을 뿐이지, 걸린 게 한 번일 뿐이지 냉정한 사람.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거든요. 원래 한 네. 번이 어려운 거라서. 근데 바람 피는 거는 약간 저는 그 DNA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바람 피는 사람의 DNA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 게 있어요. 한 사람만으로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충족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런 스릴 같은 거 있죠. 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연애 초반에 내가 이 여자를 꼬시고 이 여자가 남한테 넘어오고 그 과정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연애가 시작이 되면 그 즐거움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뭐 익숙함으로 넘어가잖아요. 연애가 진행이 될수록.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자극을 원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약간 그런 썸 미묘한 감정 교류를 막 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작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넘어오고 또 이런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쾌락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사람의 뿌리 깊은 성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진짜 DNA가 그렇군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둥이는 의외로 부지런한 사람들이네요. 진짜 부지런한 거죠. 이게 한 명 만나기도 힘든데 두 명, 세 그러니까. 명을 만난다는. 그리고 네. 똑똑해야 돼요. 멍청하면 걸린단 말이에요. 똑똑해야 되고 그러네. 헷갈려서 안 되기 때문에 네. 기억력이 좋아야 하고 오. 부지런해야 되고 전화도 2대 써야 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알리바이도 잘 만들어야 되고 자연 법칙이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난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남자의 말을 믿어서 안 될 건 틀림없는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사연 주신 여자분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는가의 일인 것 같아요. 한 번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장담은 없어요. 그런 없죠.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한두 번 더 그 경험을 겪어야 본인이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다면 안 돼. 한두 번 더 이 관계를 붙잡고 있다가 겪는 거고 아이고. 더 이상은 이거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친구야 힘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이고 저도 옛날에 비슷한 경험을 한번 당했던 적이 있어요. 당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갈게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라고 밝히셨어요. 여친이랑 4년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전 여친입니다. 같이 온라인 패션몰을 운영해오다가 3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로 여전히 지내면서 일은 같이 하고 있어요. 친구로도 지내고 있고요.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우선 사업을 정리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도 하고요. 장사가 제법 잘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런 고민도 들어요. 하나 확실한 걸 알 수 있겠어요. 이 친구가 이미 다른 사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만 있던 그 사람과 뭐 관계가 깊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는 게 아닐까요? 와,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 사무실에 한번 오기는 와야 되고 내일 설명해야 될 텐데 저 같이 일하는 저 친구가 내 전 여친이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직감이 바로 훅 드네요. 그래서 이 관계를 뭐 계속 유지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헤어진 다음에도 친구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사업 파트너인데? 저는 헤어진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그 정도로 오픈마인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헤어진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니까 당장이 끝내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제 좀 서서히 이 사업을 그 전 여친과 본인이 좀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사실 연애 상담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을 가꾸죠라고 하는데 제가 나이가 이분들보다 한참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끝내는 것도 정말 좋은 기술이다. 맞아요.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가 사랑이 식을 거고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서로 이렇게 있는 것 없는 상처 다 주지 말고 그럼에도 좋은 기억만을 남긴 채 아름답게 서로의 갈 길로 퇴장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을 만나면서 뭐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성장했고 더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좀 상대방한테 그 시간을 함께 해준 게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름답게 뒷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시간이 뭐 아깝다거나 네. 억울하다, 뭐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좋은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좀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나쁜 게 오랫동안 열렬히 사랑했을수록 헤어짐의 과정이 더 아프고 더 잔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끝나고 나서도 되게 뒷맛도 안 좋고 서로 안 보게 되고 아예 평생 남이 되는. 아이고, 그러니까 잘 헤어지는 것도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헤어진 사연 한번 가볼게요. 저는 올해 37살 남자입니다. 8년 만난 여친과 헤어진 지 3년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괜찮아질까요? 제가 노력해서 애써 누구라도 만나봐야 하는 걸까요? 아이고, 헤어진 지 3년이나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누구를 만나지 않으신다. 이거는 37이고 8년 만난 여친과 헤어진 지 3년 됐으면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평생 거의 한 여자만, 그쵸. 이분의 연애 인생에선 한 여자만 사랑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다. 뭘 하더라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숙소TV 지숙님은 가장 오래 긴 연애 휴직이 얼마까지입니까? 전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이해 못하시는 거죠. 저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아하. 길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 헤어질 때 그나마 서로가 덜 다치고 좀 조금이나마 자연스럽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아주 친한 친구처럼은 지내지 못해도 가끔 서로 안부는 물을 수 있잖아요. 네.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정말 음. 잘 됐다. 정말 축하할 일이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가깝게 지내고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다시는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는 서로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잘 헤어지는 방법을 한번 숙소런 TV 지수님도 연구해 주셔서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헤어지는 방법. 저는 근데 항상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사랑이든 뭐든요, 일이든 뭐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걸 얘기해보는 것도. 다들 크리스마스 성탄 특집으로 다들 뭐 연인 만드는 방법인데 저희는 잘 헤어지는 방법. 이별 이야기. 네. 아름다운 이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30살 남자분 사연이고요. 제 여자친구는 27살입니다. 저는 여친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사내 연애.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너무 적게 만난다고 서운하다고 합니다. 저는 저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하긴 해요. 여자친구가 만남의 횟수나 연락의 빈도 같은 걸로 자주 서운해합니다. 이런 성향 차이, 연애 방식 차이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근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피디님? 서로 좋으면 불같은 사랑하면은 밤을 새건 뭐 며칠 동안 뭐 머리를 못 감았던 간에 그냥 그 서로 집 앞으로 달려가겠죠. 네. 지금이 저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연애 생각뿐만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 바뀝니다. 예전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저는 굉장히 인싸의 삶을 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모임 다 조직해서 이 동호회 저 동호회에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동호회와 서바이벌 동호회와 공포영화 동호회 세 동호회를 서로 엮어서 어느 산골 폐교에 가서 서로 게임을 즐기며 밤에는 와일드 캠핑과 공포영화를 같이 보는 이런 걸 조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세월 지나니까 세상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에너지를 채우려면 혼자 있어야 됩니다. 운동도 혼자 하고. 그렇게 성향이 바뀌는데 상대가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성향 차이라서, 이건 연애관이나 연애 스타일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라서
어느 정도 절충안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분이 조금 너무 나이가 27살이시면 사회생활도 해보셨을 텐데 아직 조금 이해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뭐 일주일에 그래 남자도 양보하고 여자도 양보해서 한 3번 정도 절충안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절충안을 찾자면. 뭐 이건 상담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부럽네요.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니 친구야. 좋겠다 친구야. 다음 사연 가볼게요. 이번에 여자분인 사연입니다.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요즘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5년 사귀었는데 늦게 나왔네. 평소에는 진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데 화가 나면 욱해서 심하게는 아니지만 욕도 합니다. 절 미치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해요. 심한 말도 꺼리낌 없이 할 때가 있어요. 남친도 자기가 욕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싸우면 어쩔 수 없이 욕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왜 고민이세요? 아까 그분 사연하고 너무 아까 그분 사연은 그러니까요. 그분 아니신가? 네, 왜 고민하세요 이걸?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거는 뭐 하려고 했거나 하건 이거는 뭐 헤어져야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건 굉장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런 정도의 폭력 성향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어떻게든지 언제든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독 특정인에게만 발현되는 폭력 성향이 있기는 한데 결혼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런 정도의 폭력 성향을 나타낸다는 거는 저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바꾸고 뭐 사랑의 그러니까요. 힘으로 바꾸고 이건 네. 아닌 것 같거든요.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약 드세요. 네. 저는 그리고 이 평소에는 다정하고 뭐 좋은 사람이고 그런 모습보다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미간에는요.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될 때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진짜 다정하고 좋은데 뭐 화가 나면 욱하고 뭐 심하게는 아니어도 욕도 한다?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게 친구든 간에요.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 진면목을 알려면 같이 여행을 가보세요. 저도 그거 특히 힘든 여행, 네, 빡센 여행. 힘든 네. 여행을 가보시는 게 네. 제대로라고 생각해요. 정말 성격 나옵니다. 맞아요, 위기에 맞아요. 대처하는 능력 진짜 다 성격 나오고요. 나와요. 네, 실제 경험담이신가요? 네. 그리고 저는 네.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힘든 여행을 가보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상대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실 경험담을 조금만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저희 예전에 그 통영에 여행을 갔었는데 네. 저도 그 남자친구도 거기가 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 차 없이 그냥 진짜 가방만 배낭만 메고 이제 통영 여행을 네. 간 거였는데 그리고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8월 한여름 땡볕에서 하필이면 그리고 시골이니까 버스도 잘 안 오잖아요. 그쵸, 버스 그쵸. 막 놓치고 잘못하고 너무 고생, 덥고 진짜 너무 지칠 대로 지치고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지칠 대로 지쳤었는데 버스를 이제 타고 가는데 제가 버스를 여기 이번 정류장이야라고 해서 내렸는데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고. 한 정거장 더 갔었어야 됐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버스가 되게 오래 있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너무 체력적으로 지칠 네. 대로 지치고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때 그 남자친구가 너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전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아. 엄청 제 탓을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내리자 그랬잖아. 네가 그러니까 너 제대로 바보처럼 역도 너 제대로 확인 안 알지도 하고. 못하면서 평소에도 그러더니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 때문에 막 이러는 거예요. 너 아까 콜라도 혼자만 마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네. 아니 나도 통영이 처음이야. 그치. 나도 여기 지리가 어. 처음이고 나도 헷갈려서 물론 제가 내리자고 한 거 잘못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여기 초행길인데 내가 알고 그런 그쵸. 게 아닌데 네, 나도 네, 헷갈려서 잘못 내릴까 봐 여긴 줄 알았었던 네.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잘못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내가 실수하긴 했지만 이럴 네. 일인가? 자기도 몰랐으면서 그쵸. 나한테만 원망하고 내 탓만 하는 게 그때 조금 되게 너무 놀랍기도 했고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전혀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다시 보이더라고요.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없던 사랑이 생기고 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기에 노출시켜 보는 게 서로를 위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좋은 말만 해서는. 맞아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롯데월드 네.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층과 번호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나중에 대참사가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차를 세웠는데 그 여러 가지 물고기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네. 동물 주차장이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책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그때 차를 세우려고 1시간 반 정도 진짜 헤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여자친구가 너무 고마운 게 화를 끝까지 안 냅니다. 와 진짜 진국이시네. 예. 그러면서 같이 막 둘이 약간 탐험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떤 기분이었냐면 저기서 해서 여기로 걸어갔잖아. 그래서 저걸 지나가면서 와 여기 뭐 재밌겠다. 근데 몇 시까지 이런 거 얘기 지나갔지.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그 탐정놀이 하듯 하면서 찾았는데 정말 끝까지 화를 안 냈었어요. 근데 저 되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 주차장도 제대로 기억 못하니 바보 같은. 근데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그 생각 들었거든요. 이 여잔가?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쵸. 화낼만 하잖아요. 그럼요. 화낼만하고 저 할 말 짜증낼 만도 없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내가 기억 못하면 너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서로. 그쵸. 그런데 정말 화도 안 냈고 생글생글 울면서 와 어디야 막 그러는데 정말 그때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건 쉽지 않은데 1시간 반이나 그렇게 헤매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주차장 갈 때 꼭 사진을 찍어놓으세요. 그 이후로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찍어야 돼요. 큰일 나요. 공항에서 그런 적도 있긴 해요. 돌아올 때 이제 차 어디다 세웠지? 맞아요. 저도 아직 요즘도 그래요. 진짜요? 네, 차 몇 층에 세워놨지? 지하 3층인가 4층인가 맨날 그러거든요. 공항에서요? 공항에서도 그러고 뭐 네. 백화점을 가든 뭐 세상에. 쇼핑몰을 가든 항상 그래요. 한 10번 중에 한 3-4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또 덤벙대가지고 그런가 봐요. 공항에서는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발레 파킹을 시킵니다. 제 속편하게 다음 사연 갈게요. 이제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38살 남자분 사연이에요. 저는 올해 38살이고 여자친구는 34살이에요. 2년 정도 만났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저는 술을 잘 못 먹는데 여자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술을 마셔요. 문제는 항상 마실 때마다 취합니다. 그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여자친구가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결혼을 상대로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술 문제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근데 또 제가 유독 술 문제에 민감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 이거 너무 공감 가요. 제가 술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남자를 별로 또 안 좋아해요. 왜냐면 술을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너무 이렇게 자주 많이 먹으면 항상 그쵸. 저는 모든 문제는 술로 인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술이 문제를 많이 사람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맨정신에는 웬만하면 그럼요. 사건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맞아요. 그 술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사람이 이성을 잃을 때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제 술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저도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이 사연에 되게 공감이 가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은 자제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자제가 되는지를 보고 결혼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력을 좀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변한다고는 했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술 먹고 일으키는 사건 사고는 그냥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술 먹고 그럴 수 있는 정도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는 선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너무 당연한 게 음주운전. 그렇죠. 예,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건 2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이고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술을 마시고 생기는 다음에 문제들인 거잖아요. 취해서 그쵸.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조건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빈도가 어쩌다 한번 아주 특별한 날에 의도치 못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저는 이럴 때 답을 압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PD님은 거의 기승전 치료시네요. 저는 기승전 헤어짐이거든요. 아니 정말 치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 놨어요.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설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술을 마시고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거를 잘 전달을 해보십시오. 통해야죠. 안 통하면 이것도 답은 헤어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고. 아유, 근데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술을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네. 인싸의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안 먹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마시고요. 2달에 한 번.
근데 최근에 이제 라디오로 옮기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시게 되는데요. 라디오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드니까 술을 자꾸 마시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2주 동안 숙소론TV 지수님과 연애상담을 해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애상담을 해서 재밌다거나 신기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었다기보다는 연애보다는 저는 사람들의 깊은 고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서로 다름 이런 차이를 알게 되는 시간이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론TV 지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또 제가 뭐 받았던 사연들이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피디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네. 진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들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까지 마치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꼭 숙소론TV 지수님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다시 모실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커플 특집이 아니라 잘 헤어지는 방법 혹은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사랑에 실패한 솔로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숙소론TV 지수님 그때 다시 돌아와 주실 거죠? 아, 불러주시면 전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숙소론TV 지수님 모시고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불쑥 다가온 가을, 다음 주에는 독서의 계절 특집으로 현역 도서관 사서님, 즉 도서 덕후를 모실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